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김초딩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5%, 구라 5%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김초딩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박도연, 2010 땡년군번으로 후방의 모 사령부에서 복무했다. 처음 도착해서 본 사령부는 포스타 사령관님이 있는 곳이라 그런지 부대 내에 정말 없는 게 없었다. 분식집, 삼겹살집, 중국집, 구멍가게 수준이 아니라 아예 마트 같은 PX 등등.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부대 내에 영화관이 있었고 토요일에 영화를 상영했다. 그것도 철진한 영화가 아닌 지금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최신 영화를 말이다. 혼란스러우면서도 꿈만 같았다. 이렇게 좋은 곳이 내 자대라니. 중대 생활관에서 대기하던 나에게 선임들이 와서 질문 세례를 펼쳤다. 야, 너는 누구 백으로 왔냐? 어리둥절했던 나는 아무런 백도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선임은 못 믿겠다는 듯이 생활관의 다른 선임들을 가리키며 쟤는 아빠 친구 백, 쟤는 이모부 백. 그렇다. 여기는 후방에다가 가장 상급 부대이다 보니 여러 백을 동원해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던 것. 특히 내 맞선임의 경우 군대 오기 전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는데 그 편의점 사장님이 중령 와이프, 실질적으로는 중령님이 운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싹싹하게 일 잘하던 맞선임이 곧 군대 간다고 하니 힘을 써주신 것. 그리고 아빠 친구 백이라는 선임도 아버지 친구가 기무사 투스타라고. 아무튼 이런 곳에 백도 없이 순전히 뺑뺑이로 들어왔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참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만족스러운 군 복무를 하던 중 이번 편의 주인공 최문철이 들어오게 된다. 최문철은 나보다 한 살 어린 처진 눈매와 작은 키에 통통한 체형의 신병이었다. 와, 드디어 내게도 후임이 생기다니 기쁜 마음에 정말 잘 대해주었다. 그런데 생활할수록 뭔가 일반적이지 않았다. 훈련소 때 배우는 국군 도수체조도 익히지 않았고 군가도 전후밖에 모른다고 했다. 훈련소에서 조교들이 뭐라고 안 했어? 처음에는 뭐라고 했다가 그냥 수료만 하라고 했습니다. 아, 싸늘하다. 최문철에게 이것저것 세세히 알려주면 신기하게도 돌아서는 순간 모두 까먹었다. 내가 알려준 것을 당직 부사관이 왜 모르냐고 물어보면 아, 그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따가운 시선은 자연스럽게 맞선임인 내게로 향했다. 그리고 최문철은 씻는 걸 싫어했다. 군대에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매일 샤워하는 것이 의무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음에도 저는 샤워보다는 세면을 더 좋아해서 결국 내가 언성을 높여야 마지못해 샤워하러 갔다. 언제부턴가 내무실에 좀 쿰쿰한 냄새가 났고 그 냄새의 근원을 찾아다니던 선임들은 최문철의 관물대 앞에서 멈춰섰다. 관물대 서랍을 열자 강렬한 냄새를 풍기는 젖은 속옷과 옷가지들을 발견. 야, 최문철, 뭐야? 너 왜 옷들이 다 젖어 있어? 그게 빨래 건조대 자리를 배정 못 받아서. 옥상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는 배정이 필요 없이 그냥 자리가 나면 남는 자리에 아무나 쓰는 시스템인데 자기 자리 없다고 탈수만 하고 그냥 관물대에 꾸겨 넣은 것. 이 또한 내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알려줬는데 세탁실에는 건조 기능까지 있는 드럼 세탁기가 있었는데 세탁기에 무리가 가고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행보관님이 사용을 금지했다. 만약 몰래 쓰다가 걸리면 벌점 50점이던가?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들 도와서 저거 다 빨고 건조기 돌려. 결국 생활관 왕고 병장님이 총대를 메고 사태를 해결했다. 최문철은 개인 정비 시간에 소나기를 썼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쓰나 궁금했던 생활관 선임 중 한 명이 그러면 안 되지만 몰래 꺼내 훔쳐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오늘 첫 초병 근무 총 못 쐈다. 그걸 함께 본 최문철의 초병 사수는 사색이 되어 이색 나 쏘려고 했어. 나 총 맞을 뻔했다고. 해당 사실은 중대장님께 보고되었고 왜 그랬냐고 중대장님이 추궁하자 왜 그 누구나 멋지게 총 쏘는 상상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결국 최문철은 모든 초병 근무에서 열애되었다. 이런 고문관 같은 후임이었지만 그래도 첫 후임이고 아직 2등병이라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며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반복해서 가르치려 노력했다. 하지만 나 역시 사람인지라 한숨 쉬거나 짜증내는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점호 시간, 당직사령인 중대장님이 도수체조 못하는 최문철을 보고는 아직 도수체조 못 외웠니? 그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면 선임에게 배우면 될 거 아니야. 네 앞에 누구야? 박도연 일병입니다. 도연이한테 가르쳐달라고 해.
걔는 잘할 거 아니야. 아닙니다. 못합니다. 이놈은 매번 서슴없이 나를 팔아댔다. 약간 빡친 중대장님은 행정실 일병에게 야, 얘 내일까지 국군 도수체조 마스터 시켜놔. 그렇게 행정반 선임은 나 대신 최문철에게 국군 도수체조를 옥상에서 가르쳐 주었고 마음이 쓰였던 나는 음료수를 사서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박도연 어쩌고 하는 최문철의 목소리가 들려 귀를 기울여 보니 내 뒷담을 행정실 일병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가 내 뒷담을 하는 걸 처음 들었기에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가 이내 멍해졌다. 그렇게 혼자 끙끙거리며 새벽 2시까지 뜬 눈으로 있다가 2시, 4시 야간 초병 근무를 나가게 되었는데 심각한 내 표정을 본 사수가 내게 말을 걸었다. 왜? 무슨 일 있어? 나는 사수에게 오늘 있었던 뒷담 이야기까지 전부 털어놓았다. 야, 그건 네가 바보같이 평소에 다 잘해줘서 그런 거야. 평소에 무섭게 하다가 한 번 잘해주면 엄청 충성한다니까? 후임 잘해주는 거 아니야. 나는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아, 그렇구나. 다음 날 아침 점호가 끝나고 최문철을 옥상으로 불러서 어제 내가 들었던 뒷담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이놈이 갑자기 엎드려 뻗쳐 하는 게 아닌가. 누가 보면 기합 주는 것이라 생각할까봐 빨리 일어나라고 한 뒤 나 이제 너에게 잘해주지 않을 거야. 날 이렇게 만든 건 너야. 동의하지? 예. 너 중대장님께 내가 도수체조 못한다고 했지. 어디 넌 얼마나 잘하나 보자. 내일 아침 점호 때 볼 거야. 나보다 못하기만 해봐. 다음날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최문철의 도수체조 수준이 거의 조교 수준으로 발전해 있던 것. 그래, 이거구나. 역시 후임에게 잘해줄 필요 없다는 게 진리였어. 그 후로 나는 최문철이 실수할 때마다 따로 불러 지적했고 놀랍게도 이전에 그렇게 반복되던 실수가 하나씩 고쳐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비품실 청소 시간. 최문철이 빗자루, 내가 마대걸레를 잡고 청소했다. 그런데 빗자루질을 제대로 안 해 먼지가 남아있었고 최문철, 이게 빗자루질 다 한 거 맞아? 조금만 주의 기울이면 여기 먼지 있는 거 볼 수 있었는데 정신 안 차리지? 그러자 최문철이 한숨을 쉬며 이제 그만해라. 뭐?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만하라고. 최문철, 내 눈 똑바로 봐. 너 뭐라고 했어? 순간 눈앞에 스파크가 튀었다. 최문철이 내 눈을 주먹으로 때린 것. 그러고는 양손에 주먹을 쥐고는 싸우자.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여기서 내가 이 녀석을 때리면 오히려 내가 더 나쁜 상황에 빠질 것 같았다. 내가 너랑 왜 싸우냐? 잘 가라 영창. 나는 그 즉시 분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 당직사령은 내 상태를 살피고 즉시 최문철과 나를 격리했다. 다음날 징계위원회에서 영창 7일의 처분을 받게 되는 최문철. 영창 후에는 보통 타부대로 전출을 가기에 제발 좀 정상적인 후임이 들어왔음 하는 바람이었다. 그런데 최문철이 영창에 가 있는 동안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최문철을 타부대로 전출 보내지 않고 우리 중대에 그대로 복귀시킨다는 것. 나는 그 즉시 중대장님과 면담을 요청. 중대장 본인의 결정이라고 했다. 예전에 중대장이 야전부대에 있을 때 최문철처럼 문제 있는 녀석을 징계 후 타부대로 전출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그 후 다시는 다른 곳에 보내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했다고 한다. 중대장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가긴 했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중대장은 곧 타부대로 보직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 본인이 케어하지도 않을 거면서 최문철을 이 부대에 남겨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다. 정작과장님께서 내 소식을 듣고 큰일 치렀으니 위로차 밥이나 먹자며 짜장면도 사주시고 면담도 해주셨다. 그 자리에서 나는 최문철이 다시 중대로 오면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뭐? 당연히 전출 보내야지.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하는 게 원칙이야. 정작과장님은 중대장에게 전화하여 최문철을 전출 보내라고 권유하였으나 따르지 않는 중대장. 그러자 정작과장님은 단장님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단장님 또한 이견 없이 타부대로 보내라고 하셨다. 이 소식을 들은 중대장은 단장님이 외출해서 복귀하실 때까지 단장실 로비에서 3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면담. 결국 단장님은 중대장과 정작과장을 불러 세워놓고 한참을 혼내셨다고 들었다. 잘은 모르겠지만 병사 하나 보내는 문제 가지고 장교들끼리 기싸움하는 게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 박대현 걔는 뭔데 후임을 갈고. 때린 놈도 잘못했지만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때렸을 거 아니야. 그 놈도 조사해서 잘못한 거 징계하고 둘 다 타부대로 보내버려. 그렇게 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나는 휴가 제한 2일에 타부대 전출을 가게 되었다. 징계 사유는 분대장을 제외한 병들 간의 지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지시를 했다는 것. 심지어 징계위원회에서도 이게 말이 되냐는 소리가 터져나왔지만 단장 지시사항이라서 징계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했던 것 같다. 징계 대기 기간에 알았는데 최문철에게는 사실 정신장애가 있다고 했다. 최문철의 부모님 두 분은 공무원이고 이런 사항으로 군대를 빼면 나중에 취직도 어렵다는
잘못한 이유로 병력을 숨긴 채 넌 정상이야 라고 세뇌. 여러 번의 병무청 정신과 재검을 시도하여 턱걸이로 통과해서 들어왔다고 한다. 최문철이 영창 가기 전 최문철의 부모님이 면회를 왔었는데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지금이라도 군대 뺄 수 없어? 중대장도 다 있는 자리에서 부모님에게 징징거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나는 마음에 들어했던 부대와 정들었던 선임들을 뒤로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부대로 전출 갔고, 최문철은 우리 아래층에 위치한 다른 중대로 전출 가게 되었다. 새로 전입한 부대는 우리 집과 정말 가까운 부대였고 간부들과 선임들도 좋은 사람들이었다. 덕분에 부모님께서 면회 오실 때도 좋고 휴가 이틀 잘린 것보다 더 이득이 많았던 것 같다. 아마도 정작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신 듯.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최문철도 열심히 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만약 그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혼내기보다 다른 방법으로 그를 대했을 텐데.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